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23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12월 동시만기라고 이야기 드렸죠. 만기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들어왔었던 매수들이 워낙 강했고, 특히나 워낙 현물로 들어온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흐름을 따라잡기 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이나 옵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하방으로 그대로 떨어져서 만기를 맞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반등한 면이 있고, 이번에 만기되는 규모가 옵션 쪽만 하더라도 지수랑 주식 쪽이랑 합쳐가지고 뭐 거의 한 5조에서 7조 달러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이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흐름이 하락이 멈췄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진 이유가 FOMC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특히나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금리 인하의 점도표보다 좀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립금리라고 그러죠. 목표로 했었던 금리 인하가 거의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흐름이 시세를 좀 꺾는 모습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발표된 이제 어떤 물가 지수나, 그러니까 이제 뭐 PC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복잡한 얘기 다 빼놓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다.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게 냉정하게는 지금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채의 어떤 금리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전 세계 어떤 자산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이나 국채부터 해가지고 뭐 환, 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미 국채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그러면 최상위권에 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부도나고 미국이 손들지 않는 이상은 그 금액은 계속 상환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더군다나 기축통화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안전하다라는 자산이 그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찾아가기 위한 인하인 거지, 정말 막 실제로 뭐 경기 사이클이 막 갑자기 급락하고 뭐 해서 뭐 하드 랜딩이 올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올해 여름에 왔었던 순간적인 급락이 그런 우려였는데, 그게 이제 단순한 숫자 노름이었다라는 게 금세 밝혀지면서 회복하고 또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죠. 어찌됐거나 지금의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정상화를 해가는 과정이지 침체를 막기 위하거나 침체를 돌리기 위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약속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금리 인하는 실제로 경기가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인데, 실제로 이날 이제 뉴욕 연은 총재랑 댈러스였나 이제 연은 총재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립금리가 다 온 것 같진 않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좀 섞으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미 국채금리도 4.5 라인이 깨졌고, 그다음에 주식이 반등하는데도 좀 역할을 했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 국채금리는 4.5 라인을 깨졌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환율에 있어서도 지금의 원래 이제 1380원 이상은 제가 슈팅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바뀌면서 지금 1400원대가 안착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물론 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면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미 국채금리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 국채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장기 투자 기관들, 우리나라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생명보험회사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데들이 있겠죠. 그런 데들이 연간 노리는 평균 수익률이 최 4%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 국채 금리가 4.5%라는 거는 얘네들이 그냥 눈 감고서 이것만 계속 매집하는 그런 애들이 세계의 수두로 빽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일정 수준 수요가 받쳐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슈팅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 구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이 미 국제금리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간에는 존버에 대한 관점으로 봤다라 그러면 내년에는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 앞에 제가 우리 시장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그쵸? 모닝브리핑 시간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아무리 주말이지만 제가 거의 반 이상 투자하는 것은 이런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감안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박스를 옮겨가는 거랑 똑같죠. 박스를 좀 옮겨가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간신히 2400이 지켜졌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2400, 그 다음에 675 라인 아래에서 매수는 어렵지 않다. 다만 보다 내가 얼마나 견뎌야 될지만 생각하고 있다라 그러면 이런 구간들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기에 패턴과 파동에 대한 관건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지금은 헤드가 나와서 역회된 숄더로 보고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 이 헤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요 헤드가 나왔을 땐 뭡니까? 쌍바닥의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쌍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깨서 내려왔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이 조건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위력이 세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헤드가 나와가지고 양 어깨 맞추고 반등이 사실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인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에서 반등했을 때는 여기까지 보고서 매수로 들어가서 존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래에서는 존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깨져가지고 내려가면 어떻게? 쫄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해서 리바운드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해도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게 이제 예측의 대응을 더한 거고, 지금 구간은 대응에 훨씬 더 가까운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까 이제 미 국채금리에 대한, 미 국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점 변화를 이야기 드렸다라 그러면 주식에 대한 관점도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만 매수해주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악조건이라는 거. 왜?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지옥과 같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보다 쟤네는 훨씬 더 심하게 느낄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혹여서 조금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환율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요. 최소한 환율에서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금액이 바꿔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한국 시장 빠지고 있는데 환율에서도 환손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쟤네들이 굉장히 큰 악조건이라, 쟤네들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라 그러면 매도가 웬만큼 빠져나가가지고 더 때리더라도 들었다가 때려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런 파동을 그려놓고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신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리스크를 좀 안고서 그냥 2400 아래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이런 전략의 변화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렇고, 그러니까 코스닥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바로 넘어와 보면 급락했다가 나름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뭐 이 반등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하방 압력이 좀 더 센 상태이고 미국제 금리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더 불안정한 흐름들이 강조될 수 있는 시기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흐름도 20평에 다 걸려 있죠. 그냥 아주 쉽게 단순하게 보면 얘 딛고 있으면 매수고 깨지고 있으면 매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마스 휴장도 있고 24일도 조기 폐장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치가 20평 위에 있으면 일정 수준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래에 있다라 그러면 단기 급락보다는 조정이 오더라도 좀 파동 있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본다라 그러면 그렇게 쫓기지 않을 것이다. 신규는 여유 있게 대응을 하는 거고 홀딩자 분들도 말 그대로 신고가만 쫓아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눌림 자리를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가장 공격적인 자리가 120평 이 자리가 계속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얘 따라가지 않고서 기다렸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아래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이 먹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저 자리를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오는 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렵게 쫓아다니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그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홀딩에 있는 입장에서 즉 여기에서 잡아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윗자리에서 잡아서 홀딩해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고생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든지 하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의미한 손절보다는 견디는 흐름이 좀 더 맞다라고 보는데 뭐 그 견디는 흐름도 각자의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방식에 맞게 견디시면 되겠고 결국은 우리 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국면이 지나가고 그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핑계거리고 기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홀딩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런 잔파동들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전략을 펼치기 원한다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잘라서 뭐 반 잘라서 매매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 즉 내 전략을 믿고 가는 거지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연말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 어떤 누구의 계좌를 봐도 초절정의 고수가 아닌 이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 심리를 잘 묶어두고서 전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빨리 넘어가기를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